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좀 즐거운 날입니다. 네, 제 목소리가 약간 또 흥분됐는데, 제 목소리가 흥분했다는 것은 미국 주식시장이 올랐다는 거죠. 네,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CPI를 눌렀다, 모처럼. 그래서 매그니피션트 7, 그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4% 이상 넘게 상승하며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이죠. 저는 모든 악재가 이미 시장에 다 나왔다, 이것이 결국 호재가 된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접근, 즉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이 반도체, AI, HBM, 유리기판 이런 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우리가 이것저것 다 건들면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만 잡고 찍어라. 지금은 그런 시기다. 마지막 잡을 수 있는 이 7분 응선 이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에서 실적 시즌 속으로 들어갔는데, 실적 시즌 속이 아니라 실적의 우상향 속으로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한 분기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한 건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을 완전히 머리끄댕이를 끌고 쭉 올라갈 만한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 정도, 불확실성 해소 차원, 모든 악재가 시장에 다 왔다. CPI 뭐 별거 전쟁 터지고 뭐 모든 악재가 시장에서 다 쏟아졌다. 이것들이 다 까발라지면서 자본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앰비규어티, 즉 불확실성, 언클리어한 불확실성이 해결되면서 기술적 반등을 한 날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결국 핵심은 HBM, 반도체, 유리기판 이런 기업들로 시장은 다시 쏠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항상 미국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우리가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시기적으로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또 윗꼬리를 살짝 조심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 봅시다. 다우는 0.1, 나스닥은 1.73, S&P 500은 0.74. 이제 나스닥 보십시오. 모처럼 우상향하는 45도 각도가 나왔죠. 네, 다우는 끝판에서 올랐고, S&P 500도 장 시작 이후에 하락했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 결국 오늘 핵심은 나스닥이다. 나스닥 속에서도 엔비디아, 마이크론, 애플 이러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올랐다. 그 이유는 뭘까? 한번 서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PPI 하락이다. 생산자 물가라고 하죠. 12일 뉴욕 증시에 따르면 3월 미국 생산자 물가 PPI는 예상보다 완화되었다. 그러나 절대치는 여전히 높았지만 예상보다는 완화됐다는 거죠. 결국 위축된 6월 금리 인하 기대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다우지수는 한때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게 돼 있다. 다우는 하락을 했죠. 미국 노동부는 3월 PPI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전월 대비 0.2, 예상이 0.3이었다는 거죠. 시장에서 가장 중시하는 근원 생산자 물가를 전월 대비 0.2, 0.3을 예상해서 지난달과 똑같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0.2까지 하락을 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가는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다. 이것도 서프라이즈라고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 이 역시 2월의 0.3% 상승보다 약간 완화됐다. PPI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소비자 물가죠. CPI 상승에 대한 충격이 일부 누그러졌음을 시장이 주가로 화답을 한 거다.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눈에 띄게 유출된 상태 20%대까지 내려왔죠. 네, 20.4%까지 인하 확률이 떨어졌는데, 이제 서서히 또 올라갈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9월 이야기가 나오는데, 9월에 가야 한 번 인하할 것이다. 9월에 한 번, 뭐 11월인가 뭐 한 번, 이런 식으로 2번 정도로 올해는 끝날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일단 6월은 물 건너 갔지만 다행히 CPI 공포와 고통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었는데 PPI가 우리를 살려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강한 모습이었죠.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지표를 나타냈다. 예, 실업수당 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1천 명으로 전주보다 11,000명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가 22만 명이었는데 이번에 21만 1,000명으로 다시 감소하면서 여전히 고용시장은 강한 모습. 그렇지만 시장은 PPI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가, 특히 매그니피션트 7 같은 그러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이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기업 실적이 될 것이다. 기업 실적은 이 같은 금리 상승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의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7분 능선까지 와서 고통을 당하는데 8분 능선, 9분 능선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 기업 실적이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면서도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의 강한 펀더멘탈, 여기에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금융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비 0.2% 상승.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 1,000건. 22가 금리 기준금리를 4.5%로 6차례나 동결했죠. 22는 6월에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0.1% 상승. 중국은 디플레 압력이 오히려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중국마저도 인플레이션의 압력에 시달렸다면 글로벌 시장은 박살이 났을 것 같아요. 한쪽이 인플레이션으로 죽어가고 있으면 한쪽이 그나마 디플레이션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상쇄가 되면서 균형을 나름대로 유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미국이 위기 키우지 말라 여러 번 경고를 하죠. 네, 바이든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란과 대화를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만 참아라. 이스라엘의 저 깜쭉거린 거, 네, 깐죽거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는데 결국 바이든은 쟤들이 트럼프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란에게 지속적으로 조금만 참아라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집권하면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따라서 이란의 보복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을 가능성, 아니면 나중에 선거를 보고 만약에 바이든이 지거나 그랬을 때 보복에도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생각보다는 빨리 좀 누그러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마존 CEO가 AWS의 생성형 AI를 구축했다. 수백억 달러 수익이 견인될 것이다. 네, 벌써 숫자로 찍힐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맥 노트북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다. AI 기반의 M4 칩을 탑재할 생각이다. 네, 굉장히 강력한 칩인 것 같아요. M3 칩까지 봤는데 M4까지 나왔습니다. BCA 리서치에서 비트코인인 디지털 금이다. 10만 달러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들 한번 봅시다. 달러는 0.02% 상승, 105를 넘었네요. 상징적인 숫자인데 105.05를 찍으면서 달러 강세가 시장의 새로운 화두가 됐다. 우리나라는 1369원, 5원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약세인 과정 속에서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외국인들이 자금 들어온 거 보니까 이들이 원화 약세 이런 데 배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반등, 반도체 턴어라운드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WTI는 0.67% 하락, 85달러.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좀 하락을 했네요. 2년짜리 4.948이고 2.1bp 하락. 반면 10년짜리는 4.58까지 올라오면서 2bp 상승.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짜리 4.5 이상, 4.7 이 밴드가 회색 지대로 들어갔는데 4.5를 넘어서 강력하게 4.7을 뚫고 가면 주식은 팔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아직까지는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애플이 모처럼 4.33% 올랐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네요. 역시 CPI 하락 이런 것들의 영향 위에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ARM이 4.15% 상승, 엔비디아 4.12% 상승, $900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엔비디아가 어제 제가
이제 AI라는 단어가 살짝 신선감이 맛이 가고 있다. 마탱가리가 가고 있다. 조심할 시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무력화시키고 엔비디아가 $900를 회복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반가운 거죠. AMD도 1.99% 상승, 테슬라 1.65% 상승, 일라이밀이 마이너스 0.32% 하락, 마이크론 4.35, 네, 마이크론이 올라야 우리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죠. TSMC 0.67% 상승, 비트코인 0.42. 어제 이제 한국 시장이 그나마 버틸 수 있던 것은 한미반도체가 수주를 했다. 누구에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게 TSMC 실적이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강하더라. 26조라는 분기 실적을 나타낼 정도로 강력한 모습이더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거 참패라는 그런 악재를 다 씹어 삼키면서 시장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준 거죠. 오늘은 미국의 이러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오늘은 좀 다양한 지표들을 한번 봅시다. 원자재가 랠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4월 들어서 금, 구리, 원자재 등이 가격을 상승했다. S&P 500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에너지가 16.9%나 상승을 한 거죠. 네, 이 주황색이 S&P 500이고 이 검정 게 이제 WTI인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원자재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원자재 랠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경제가 좋다는 거죠.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속이라든지 원자재를 많이 사용한다. 두 번째는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공급 측면에서 계속 이제 가격이 하락하니까 공급을 줄이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공급은 줄은 상태에서 수급이 늘어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 원자재 수급을 증가시킨 요인은 경제가 튼튼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쫓아가면서 사야 될 거냐, 원자재를 사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원자재는 언제든지 또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원자재를 사는 것보다는 반도체를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제 생각이죠. 최근에 금 가격도 지속적으로 골드 프라이스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이유다. 중앙은행의 수요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 금 수요가 증가하고,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고 금으로 간다.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과 리스크 해지 차원, 새로운 투자 대상,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 수요, 이게 엮이면서 금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을 이렇게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함께 올라가는데, 외환 보유고는 달러라든지 이런 통화와 화폐와 그리고 금을 포함해서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데 금을 지금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는 것은 경제의 부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여기가 이제 각국의 이제 금리 상승하는 정도이고, 여기가 달러 인덱스. 달러가 이제 강하죠. 멕시코 페소하고 달러가 굉장히 강하고, 나머지 대만 달러, 여기에 위안, 호주 달러, 유로와 일본 엔, 152엔까지 올랐죠. 브라질 해와 캐나다 달러 등 전부 약세를 보이는 모습. 이런 모습이 갈수록 누적되면 경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기업이 실적이 이 모든 부담감을 이기는 예를 들어서 CPI가 3%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10%가 나오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 기업 실적이 무너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다행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반도체들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CPI 부담감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곧 실적 시즌이죠.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붙여놓고 언제 어떤 기업들이 발표가 되는지 쭉 보시기 바랍니다.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도 지금 계속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내려와 있어서 하방인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되고 향후에는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네거티브한 EPS 가이던스가 있는데 1분기가 네. 그렇지만은 시장은 이것들을 다 선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등의 실타래를 풀 것은 실적이다. 금, 구리 등 원자재 강세 속에서 증시는 숨고르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3월 고용, 물가, 또 회복력이 높은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과 물가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안 좋은 이야기였죠.
1분기 실적 시즌 전장은 4만 5천이고 전년 대비 4% EPS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다. 다음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지표 GDP가 발표가 되고 IMF와 월드뱅크 충계 회의가 있고 제퍼슨 등 연준위원회 발언이 있다. 골드만삭스하고 유나이트 헬스케어, J&J, 존슨앤존슨, P&G, 넷플릭스, TSMC 등이 실적을 발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항상 금융주가 먼저 실적 발표를 하죠. 실적 시즌 속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이제 금리, 이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 CPI 속에서 우리가 함의를 좀 찾아봐야 될 상황이 한두 개 보이더라. 지난달과 다른 어떤 CPI를 위로 끌어올린 요인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3월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배경에는 일단 유가 상승을 빼놓을 수 없다. 유가 때문에 모든 것들의 시발점이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임대를 포함한 서비스 물가 압력도 기대보다 둔화되지 못하면서 물가에 대한 시름을 키우고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4월에 발표된 3월 CPI 지수 중에서 독특했던 게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료. 미국에서 자동차는 큰 영향을 미치죠. 걔들은 우리처럼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연료 가격이 그 다음에 보험료가 금리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을 하면서 물가를 상승했다. 이 부분이 제 눈에 아주 독특하게 들어왔습니다. 3월 자동차 보험료는 전월비 2.6% 상승했고 전년 동월비 22.2%나 급등을 했다. 굉장히 가격이 높게 오른 거죠. 자동차 보험료 급등 현상은 임대료와 함께 서비스 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CPI를 박살내는 거죠. 지난 2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처럼 자동차 소유와 관련된 비용 상승이 소비자 물가 및 미국인들의 큰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보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교통비는 미국인들에게 주택이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용이고 자동차 보험료, 정비소 방문 비용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물가와 소비 지출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 가격마저 상승을 하면서 이중거로 원투 스트레이트로 물가를 때렸다는 거죠. 자동차 보험료 급등 배경은 일단 차량 가격 상승과 함께 금리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료로 안전자산에 투자해 그 이익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채권 금리가 인상하면서 보유채권 이익이 감소한 여파로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또 추론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급등 추세를 이루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 특히 서비스 지수가 물가 상승의 원동력인데 그중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네.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 금리가 오르니까 미국 자동차 보험 시장이 회사들이 채권을 투자했다가 박살났는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악순환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지난달 CPI에 치명타를 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결론 들어갑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이 매우 반가운 하루이다. 생산자 물가 PPI가 예상외로 하락하면서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시장은 모든 악재가 다 반영된 상태로 오히려 기업 실적이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장에 전개될 기대감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답은 역시 반도체, AI, HBM, 유리기판 등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매수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일시적인 그러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고 올라올 때마다 자기가 들고 있는 현재 포트폴리오로 충분하다. 제 생각 추가로 살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HBM, 반도체, 소부장, 유리기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가이던스를 치면 팔아서 일단 현금을 들고 가자. 이게 이제 제 전략이죠. 지금 약간 보수적 스탠스가 답이다. 흥분해서 쫓아가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윗꼬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기존 보유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이 주가 상승 시마다 자기 목표 가격까지 기다렸다가 치면은 좀 팔고 현금 확보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보수적 스탠스 전략을 좀 추천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아주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국 나스닥이 크게 상승하며 오늘 또 기대감을 올리지만 업할 수 있지만
윗꼬리 조심해라. 주말이다. 당연히 시차익 실현물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투자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주소 치고 들으시면 됩니다. 추고 위에 신청하기 누르면 제가 바로 S를 해줍니다. 종목에 대한 상담도 여기서 다 가능하십니다. 1대1 채팅창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해 주십니다.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20일날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스터디 모임 할 때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료입니다. 네, 유료입니다. 네, 오늘은 좀 기대감을 가지고 버텨내면서 고생했던 것들을 좀 리커버리 해주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윗꼬리를 좀 조심하고 쫓아가지 마라. 줍줍하지 마라.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을 하락하면 줍줍하라 했는데 상승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줍줍하지 말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 해드렸죠. 그래도 정 사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유리기판 사셔야죠. 필옵틱스 많이 빠졌던데 그 정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중간에 하루가 휴일이 있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일요일 저녁에 또 다음 주 분석자를 가지고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